최근 한 달간 먹지 않고 버려지는 난민의 식사 비용으로 약 100만 달러가 낭비됐다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퀸즈의 한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을 총으로 여러 번 쏜 뒤 많은 양의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퀸즈의 80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버스 노선이 증편됩니다. 미국 내 한인 16%가 공항 검색 과정 등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으며 이를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사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난민 위기로 인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먹지 않고 벌어지는 난민의 식사 비용으로 약 100만 달러가 낭비됐다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7만 개 이상의 식사가 먹지 않고 버려져 낭비됐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의료 서비스 회사 닥고와 4억 3,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해 보소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하루 3끼 무료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뉴욕시가 약 4,000명의 난민들에게 한 끼당 11달러씩 하루 33달러의 식사 비용을 닥고에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닥고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간 약 77만 6천 달러의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난민 위기에 따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수십억 달러의 예산안 삭감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낭비된 음식에 대한 비용은 한 달에 100만 달러가 넘는 셈입니다. 난민들이 낮 시간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밖에 있는 것이 음식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많은 난민들은 호텔에 있을 때에도 제공되는 식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는 상황입니다. 감독 및 조사위원회를 이끄는 게일 브루어 뉴욕시의원은 음식이 낭비되는 가운데 뉴요커들을 위한 서비스는 삭감되고 있다며 모욕적이라고 뉴욕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의 한 보석상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을 총으로 여러 번 쏜 뒤 많은 양의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경 퀸즈 정션 블러바드의 37에비뉴 북쪽에 위치한 한 보석상에 3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보석상 주인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후 그들은 아주 많은 양의 보석을 훔친 뒤 모페드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도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셋 모두 남자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점 주인은 허벅지에 총을 맞고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의 80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버스 노선이 증편됩니다. MTA가 12일 공개한 퀸즈 버스 노선 재설계 계획안에 따르면 퀸즈 113개의 버스 노선은 121개 노선으로 증편됩니다. 또한 복잡하고 불필요한 우회가 많았던 노선을 퀸즈 버스 이용객의 최근 여행 패턴에 맞춰 변경하고 직행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Q60과 같은 버스를 증편해 환승을 줄이고 버스 전용 차선을 늘려 보다 빠르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전 퀸즈에서는 매일 80만 명의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노선과 긴 배차 간격, 버스 지연 등으로 통근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2019년 4월 퀸즈버스 노선 재설계 프로젝트를 개시했으며 어제 드디어 계획안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MTA는 공개된 계획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이사회 투표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한인 16%가 공항 검색 과정 등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으며 이를 가족 등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사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아시안계 미국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에 따르면 한인 응답자의 16%가 공항 등에서 아시안이라는 인종적 이유로 추가 검문이나 2차 정밀 검색을 당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전체 응답자 중 20%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비율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또 한인의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한인의 12%만이 이를 가족들과 의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인의 67%는 미국 내 아시안계 인구에 발생한 사건들이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 공동대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의 26%는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여기민의 이유는 미국보다 낮은 의료보험 때문이라는 답변이 26%,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로 나타났습니다. 또 25세 이상 한인들의 57%가 대졸 이상 학력이며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 2천 달러로 미국 내 아시안 가구 평균 8만 6천 달러보다 15% 이상 적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렌트비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 이하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리디지는 지난달 뉴욕시 평균 렌트비 중간값이 3,500달러로 하락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렌트비 상승률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렌트비 상승률이 낮은 것은 지난달 기준 매물로 나온 렌트가 3만 2,049개로 지난해 11월보다 8.6% 증가하는 등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렌트 매물의 극심한 부족으로 지난해 11월 렌트비가 23.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렌트비가 하락하며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또 한 달 렌트비를 면제해주는 렌트가 시장에 나온 물량의 19.9%로 지난해 11월 14.3%보다 크게 늘 정도로 렌트 물량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인 맨해튼의 렌트 물량 재고가 전년보다 10.2% 증가, 5개 보로 중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평균 렌트비는 4,195달러에서 4,150달러로 1.1% 내렸습니다. 한편 올 1월부터 11월까지 렌트비 상승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2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경찰의 모든 검문 보고서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시의회는 불심 검문 등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모든 검문에 대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늘 20일 표결에 회부합니다. 이 조례안은 검문 횟수, 검문 대상자의 인종, 성별, 연령, 검문 이유, 검문 뒤 민형사 소송 진행 여부, 검문 시 물리력 동원 여부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검문 보고서는 매분기별로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 보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의 검문은 범죄 혐의가 없지만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불심 검문, 범죄 혐의 의혹으로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일반 검문,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해 체포를 전제로 하는 검문 등 3단계로 나눠지며 모든 검문이 보고 대상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이처럼 검문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인종에 따른 차별적 검문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21년 본격 조사에 착수,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했는지 등 결함 여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책임있게 작동될 때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이번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던 취업 영주권 문호가 내년 1월 대폭 진전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일자는 2022년 11월 1일 전달보다 3개월 보름 진전됐습니다. 또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은 2022년 8월 1일로 전달보다 무려 8개월 빨라졌으며 3순위 비전문직은 2020년 9월 1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 모두 영주권 접수 일자는 전달과 동일해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인 2A 순위는 2019년 11월 1일로 전달 2019년 2월 8일에서 9개월이나 당겨졌습니다. 반면 가족이민 1순위 및 2순위 B는 일주일에서 2주일 빨라지는 데 그쳤고 3순위는 3개월 보름 진전됐지만 2009년 4월 22일로 1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렌트비 상승이 물가 하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1% 상승, 지난 6월 3%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집계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렌트비가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월 5%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 내린 반면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했습니다.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오름세를 잡는 것이 물가를 연준 목표치로 낮추는 지름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상승률 3.1%는 지난해 중반인 9.2%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전문가들과의 평가와는 다르게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닷컴 설문조사 결과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인의 59%는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란 2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GDP가 계속 증가하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 성인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로 경기 침체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성인들이 경기 침체라고 답한 비율은 60%지만 연소득 10만 가구 이상에서도 경기 침체라고 답한 비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또 세대별로는 현재 43세에서 58세인 X세대는 65%, 27세에서 42세인 밀레니얼 세대는 60%, 59세에서 77세인 베이비붐 세대는 58%로 경제의 주축인 중장년 측의 경제적 압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학생층 자녀를 둔 가구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답변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경기 침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3분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 빚이 300억 달러 늘어났으며 가구당 카드 빚은 10,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 조사 결과 3분기 개인 신용카드 빚이 300억 달러 늘어나면서 전체 카드 빚이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1년 동안에는 카드 빚이 1,000억 달러 늘어나고 3분기 기준 가구당 신용카드 빚은 1,263달러로 10,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분기 카드빚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든 것이며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총액 기준 15% 정도 적은 것입니다.
개인카드 빚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007년 4분기 12,000여 달러보다는 2,131달러 적었습니다. 월렛허브 측은 카드빚 액면가만 따지면 큰 증가세지만 물가 상승 비율을 적용하면 2008년보다는 부채 규모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월렛허브 측은 개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때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으로 소비 규모가 커졌고 2022년 이후 이 같은 지원이 없자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카드로 소비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KC 뉴스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